안녕하십니까. 제7회 회사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히 지급을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어떠한 회사 제도인가고 했을 때 한마디로 보면은 대규모화의 장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제도 이것을 대규모화 해가지고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 회사 제도가 주식회사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대규모화의 장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제도는 다른 회사 제도와 달리입니다. 대규모화 되기가 쉬운 그러한 장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규모화 규모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규모라는 것은 큰가 작은가 무엇을 넣고 판단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요소를 넣고 판단될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으로서는 하나는 사람 어떠한 단체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으면은 그 단체는 크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돈 사람 수가 적어도 그 단체가 많은 돈 자금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단체는 크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가 작은가 라는 것은 사람 그리고 돈 이러한 요소에 비해서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 사랑하고 돈 이것을 합치면은 어떠한 존재가 나오게 되겠는가 하면은 사람과 돈이기 때문에 돈을 내주는 사람, 출자자, 사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화의 장치라는 것은 바꿔 말씀드린다면은 출자자가 되어가지고 회사에다가 출자를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집결할 수가 있도록 하자.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제도로 만들자 하는 것이 주식회사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를 만들어내자고 했던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회사에 투자를 하고 출자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을 안 하는가? 또 설립이 되었던 회사에다가 출자를 안 하겠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사 제도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회사에다가 출자를 하기 싫어하는 또 하기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소를 해주면은 일반 대중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회사에 적극적으로 출자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또 설립이 되었던 회사에다가 출자한다라는 것 한쪽으로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출자를 한번 해버리면 또 회사를 만들어버리면은 자기의 재산까지 다 없어져가지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한 무서운 일에 관여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설립이라는 것을 안 하고 또 설립이 되었던 회사에다가 적극적으로 출자한다 하는 것을 삼가한다. 그러한 작용이라는 것이 많이 기능을 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 무섭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법 전체적으로 만들어줬던가 하면 유한책임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회사에 대한 출자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또 파친코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파친코에 갑니다. 그리고 마케팅 삽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자한다라는 것을 특별시합니다. 왜인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한책임 적용해 주었습니다. 유한책임을 적용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회사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마케팅워크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파친코에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러한 형태로 바꿔주자 하는 것이 유한책임 제도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파친코에 갑니까 사람들이? 왜 마케팅워 소스모시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내었던 돈 이상으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가지고 기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회사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흔히 있는 기함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가 유한책임 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무섭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유한책임 제도에 의해서 가셔주게 해주고 고마운데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는 회사를 경영하자고 하는 위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또 자기는 지금 중요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관리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러한 시간도 없다. 역시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출자를 하면은 회사의 소유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줘가지고 회사를 관리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는 무엇을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그러한 제도 요소라는 것을 주식회사 제도에다가 넣어줍니다. 함용회사도 합작회사도 합동회사도 출자, 해동, 출자자가 책임을 져가지고 기본상 업무 직변권을 가지고서 회사를 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제도는 다릅니다. 출자자, 인추주 회사 경영하고 싶지 않으면 회사 경영 안 해도 좋습니다. 주주가 아닌 출자자가 아닌 전혀 다른 제3자로부터 회사 경영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위협도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회사 경영을 해도 좋습니다. 소유라는 출자자하고 회사 관리 운영하는 경영자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요소라는 것을 주식회사 제도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투자가로 되어가지고 회사에다가 출자를 할 수가 있는 동기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한적인 제도에서 무서움을 가져주고 고맙고 또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특별한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한 사람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출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고마운데 한번 출자를 하면은 무슨 단체라도 그런데 한번 관여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빠져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싫다. 한번 출자를 해가지고 출자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자유가 제한되고 구속이 되는 것은 싫기 때문에 역시 뭐 간단히 투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는 무엇을 다시 보충적으로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주식의 자유양도라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줍니다. 주식의 자유양도. 자, 조금 후에 종전이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표상적으로만 가져주면 좋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식회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을 수가 있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식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권시장도 아닙니다. 가부기행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식회사의 출자자로서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특별히 주식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위라는 것은 뭔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 권리, 줘야 할 의무의 존재를 지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게 되면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더 분할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식회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 그리고 줘야 하는 의무 그 존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용회사도 합작회사도 합동회사도 응당 출자자가 업무 집행권을 가져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자자로서 이 지위라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간단히 넘어가면은 회사 경영상 혼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위라는 것을 양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걸어집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주식회사 제도는 다릅니다. 알았다.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담하게 제도로서 만들어버리자. 주식이라는 지위를 자유롭게 자기의 위사만으로서 팔고 싶을 때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양도해도 좋다. 이러한 것을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하니까 무서움도 가셔지고 그리고 위협도 시간도 지식도 없어도 괜찮다고 되고 또 그 속에도 빠져들지 않고 자유를 향유하면서 안심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버렸지만 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건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출자를 합니다. 역시 회사에 대한 출자인 것이니까 1천만 원 있어야 하는 거죠. 100만 원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0만 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지갑에는 지금 1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출자자 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1만 원밖에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도 출자를 할 수가 있고 출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은 돈이 없어도
출처자가 될 수가 있는 주식제도라는 것을 만듭니다.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운용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자본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영 활동을 주식회사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해나가자면은 아마 100만엔쯤은 먼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회사 같으면은 하이 100만엔 누구인가 출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주식제도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가지고 그 자본금의 출처 몫이라는 것은 균등한 크기로서 가능한 한에서 최저한의 소액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도 됩니다. 이러한 것이 허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각형이 출처목 이 회사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이다. 이 정도의 크기의 돈이라는 것을 출처받아야 합니다. 메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기를 그냥 그대로 너희가 내주시오.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은 크기로서 세분화할 수가 있다. 네? 레고인데 여기에 사각형이 28개 있습니다. 따라서 28만엔 필요한데 28만엔 내주시오가 아니고 이거 28분 해가지고 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하자면. 그런데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28분 해가지고 하나의 출처 몫의 크기를 1만엔으로 세분화해가지고 1만엔부터 출처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출처 몫을 세분화해서 출처금이라는 것을 모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다가 출처를 하자면 100만원 있어야지, 1천만원 있어야지, 이러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가셔주고 1만원 밖에서 출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입니다. 원래 투자가도 아닌 일반 공중, 돈도 거의 안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 그리고 사회에다가 저장되어 있는 소액자본까지도 주식회사에다가 집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은 유한책임,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지위의 자유한도, 그리고 이 주식제도, 이러한 것이 주식회사의 제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러한 특별한 특징에 의해서 주식회사라는 것은 상당한 규모로 커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식회사의 특징, 그것은 무엇인가? 이 주식을 자유로이 자기의 위상만으로 양도 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동그라미 쌍방, 그리고 같은 크기로 주식이라는 출처 몫을 세분화할 수가 있다. 이러한 주식 제도의 등장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던 증권거래시장, 이것을 주식회사 제도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회사 제도와 달립니다. 가지고 있는 집, 회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 권리, 이러한 것들 자기의 위상만으로서 자유로이 팔아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제도에서 이 출처자의 지위인 주식이라는 것은 빈번히 왔다 갔다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크기라는 것이 세분화되어 있고 가격을 늦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크기라는 것을 같은 크기로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가격도 민속히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주식회사 제도에는 증권거래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권거래시장에는 그 주식을 구하고 싶다, 그리고 팔고 싶다, 그러한 투자가들이 집결됩니다. 그러한 투자가 집결되어 있는 증권거래시장에 주식회사가 주식을 만들어 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투자가가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이러한 형태의 회사에서는 융자라는 방법으로서 응당 현금이라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판매라든지 서비스의 판매라는 방법으로 자금이라는 것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이러한 증권거래시장을 발행을 하는 주식의 발행이라는 방법으로서도 자금이라는 것을 조달할 수가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해가지고 주식회사 제도 참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채용을 했던 일부 회사들입니다. 한명회사나 합작회사나 합동회사에서는 볼 수가 없는 정도
대규모화 돼 나갑니다. 아닙니다. 주식회사 제도를 제용을 하면은 모든 회사가 대규모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들 속에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로서는 생각 못할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화가 주식회사 제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대규모화 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서 주식회사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제도는 다른 회사 제도보다 일반화되어 나가고 신용도가 높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사회에서는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뭐라도 좋기 때문에 주식회사 제도를 제용을 해놓으면 뭔가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거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화된 회사로 만들자는 의식도 없는데 하여튼 경제활동 하자고 하면은 주식회사 제도 이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을 제용을 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보면 알다시피입니다.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은 다른 회사 제도와 달리 많은 자본과 출자자들을 집결해가지고 대규모화 될 수가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펼쳐놓는가 하면은 유한제인과 소유자 평면 분리 그리고 주식의 자유한도라는 출자자의 무책임화라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를 주식회사의 소유자로 본다는 주주주권론에 생각하는 방법이 또 주주주권론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법제도를 만들고 있는 일본 회사법에 아리까다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정말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하게 제기가 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계속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 이후 수업에서 지급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회 회사 보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